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크립토토마토 오늘도 인사를 드리고 있는데요. 우리들의 귀염둥이 비트코인 가격이 12,000달러를 넘어섰습니다. 지금 현재 가격은 12,260불이고요. 시총이 큰 알트코인들 위주로 펌핑이 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열심히 한데 모아업은 암호화폐 관련된 소식들 한번 쫙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이더리움 관련된 소식인데요. 그닥 좋은 반가운 소식은 아닙니다. 얼마 전에 이더리움 2.0 테스트넷이 출시가 되었었죠. 그런데 지금 버그 때문에 충돌을 해가지고 이 기사가 나올 당시까지 제대로 복구가 되지 않은 그런 상태였었다라고 합니다. 이더리움 2.0 2020년도 출시를 손꼽아서 기다리는 사람들이 정말 많은데요. 약간 안타까운 그런 소식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자 비탈릭이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합니다. 이더리움 2.0 생각보다 좀 어려운데? 기술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내가 구상을 했었던 것보다 훨씬 더 어려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만 좀 더 주어진다면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을 것 같고 최근에는 상당한 진전을 이룬 상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비탈릭 같은 경우는 이 분위기 파악을 못하고 또 이런 이야기까지 하게 되는데요. 나는 전에 이더리움 가격이 700달러였을 때 이더리움 3만 개를 던진 적이 있지롱. 그 중에 4,500개를 기부하는 데 썼고 이더리움을 왜 팔았냐고? 법정화폐로 환전하기 위해서 팔았어. 이 자식이 지금 누가 물어봤어? 700달러대 팔았다라고 지금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비탈릭이 러시아에 태어나서 망정이지 한국에서 태어났었으면 괴롭힘을 엄청 당했을 것 같네요. 자, 그 다음에는 계속해서 순환을 겪고 있는 이더리움 클래식 지속적으로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더리움 클래식 해시레이트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것인데요. 채굴자 수가 7,726명에서 지금 현재 5,269명까지 급감한 상황입니다. 자, 작업 증명 같은 경우 해시레이트가 떨어지게 되면은 보안도 마찬가지로 떨어지게 되는데요. 더더욱 위험에 노출되고 있는 이더리움 클래식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이제 대형 거래소라고 볼 수가 있겠죠. OKX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이더리움 클래식의 상장 폐지를 검토하고 있는 그런 상황까지 이르렀다라고 합니다. 상장 폐지하겠다라고 결정한 것은 아니지만은 지금으로 봐서는 그럴 가능성이 꽤 높지 않나라고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참 이 이더리움 클래식 같은 경우는 운도 지지리도 없네요. 자, 그 반면에 라이트코인 같은 경우는 지속해서 가격 상승을 이어가면서 시총 7위를 탈환했습니다. 최근 5일 동안 무려 19% 급등한 라이트코인 지속적인 상승을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에 코인베이스 프로에서 새롭게 상장한 암호화폐가 있는데요. 이름은 NMR이라고 합니다. 일단은 코인베이스 프로에만 상장된 것이고 참고적으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엔 체인링크 밴드 프로토콜에 이어서 또 다른 오라클 솔루션이죠. 오션 프로토콜이 바이낸스에 상장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거래가 가능한 페어는 BNB 페어밖에 없는데요. 마찬가지로 새로운 오라클 솔루션 상장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알아두시면 좋겠죠. 자, 그 다음엔 체인링크 관련된 소식이 있습니다. 블록체인 플랫폼 NERVOS 네트워크가 체인링크에 오라클 기능을 도입해서 그들의 전체 스마트 컨트랙트 연결에 사용하게 될 것이라는 정보가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체인링크 같은 경우는 최근에 강세에도 불구하고 이런 소식도 들려오고 있는데요. 암호화폐 데이터 분석 업체 센티멘트에서 이야기합니다. 최근에 암호화폐 거래소에 입금되고 있는 체인링크의 물량이 역대 최고 수치를 경신을 했는데 이는 트레이더들과 투자자들이 보유하고 있는 링크를 청산하기 위해서 거래소로 옮기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링크 투자를 하는 사람들이 이 장기적인 링크의 강세에 대한 믿음이 이제 흔들리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한마디로 물량들을 거래소로 이동시켜서 수익 실현을 보려고 하는 것은 아닌가라고 예측을 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이 물량들이 괜히 이동을 했을 이유는 없을 것 같고 스테이킹 때문에 이동을 했을 수도 있겠고 여러가지 이유가 있을 수도 있겠는데요. 자, 과연 체인링크의 운명은 어떻게 될 것인지 일단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트론의 저스틴 선이 이야기합니다. 최근에 유니스왑이 인기를 끌고 있는데 이에 맞물려서 우리도 저스트 스왑 테스트 버전을 출시하게 되었다. 저스트 스왑 정식 버전은 18일 19시 한국 시간으로 공개가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최근에 트론 가격이 많이 올랐죠. 가격 상승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저스틴 선의 모습을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날 또한 BTT 담보 채굴 기능을 출시할 예정이다 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저스트 플랫폼 내 BTT를 담보로 USDJ를 발행하는 형식이 될 것으로 이를 통해서 JST 보상을 획득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저스틴 선과 트론을 좋아하시는 분들께는 좋은 소식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자, 그 다음으로 이어서 국내 암호화폐 지갑 회사죠. 디센트에서 암호화폐 지갑 관련된 행사를 하나 진행을 한다고 합니다. 자, 이 소식 같은 경우는 광고가 맞고요. 제가 광고비를 받은 상태에서 이것에 관한 행사를 소개를 해드리는 것이 아니라
제 링크를 통해서 행사에 참여하고 이 구매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은 거기에서 이제 수익금이 저에게 조금 돌아오게 됩니다. 자, 아무튼 행사 내용은 이렇습니다. 17일부터 이 암호화폐 지갑을 구매를 한 고객들에 한해서 구매 영수증과 이 지갑에서 메이커 지갑을 세팅한 후에 메이커 지갑 중에 이제 다이 주소를 여기 있는 이메일 주소로 보내시게 되면 회사에서 확인 후에 그 주소로 10DAI를 지급하게 된다는 소식입니다. 그래서 구매 후에 $10 정도를 돌려받을 수 있다라는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자, 디센트 월렛 같은 경우는 국내 지갑으로서 한글 지원이 되고요. 지문 인식 기능도 있는 하드웨어 지갑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유의하실 점은 이 행사에 암호화폐 한 개의 드리가 있고 2개짜리 이 링크가 따로 있는데요. 1개짜리를 사든 2개짜리를 사든 받으시게 되는 이 스테이블 코인 같은 경우는 숫자가 정해져 있습니다. 10개예요. 그래서 2개짜리를 사셔도 10개만 지급을 받으실 수가 있게 된다고 합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링크는 밑에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엔 비트코인 소식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중국 쪽에는 홍수가 나서 난리가 난 상황인데요. 스촨 홍수로 비트코인 네트워크 해시레이트가 급감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비트코인 해시레이트 같은 경우는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오히려 비트코인 해시레이트가 중국에 집중이 되어 있었는데 앞으로 더욱더 많이 해외 쪽으로 탈중앙화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얼마 전에 워렌 버핏이 자신은 절대로 금에 투자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원칙을 어기고 금에 관련된 주에 그 광산주에 투자를 해가지고 크게 화제가 됐었는데요. 이때다 싶어가지고 피터 시프 나와가지고 또 쨍알쨍알 되기 시작합니다. 워렌 버핏은 금 보고 비생산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비트코인 보고는 쥐약이라고 이야기를 했었지. 지금 현재 많은 사람들이 워렌 버핏이 나중에는 마음을 바꿔서 비트코인에도 투자하게 될지도 모른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워렌 버핏은 영원히 비트코인 관련 투자를 하지 않을 것이다. 워렌 버핏도 알고 있다. 금은 영원하며 비트코인은 지나가는 우연일 뿐이라는 것을 이라고 하면서 거의 이제 초등학생이죠. 이 초등학생들이 우리 집에 왜 왔니 왜 왔어 하듯이 그거 조금 긍정적이라고 이렇게 막 아이고 진짜 원래 변은 익을수록 고개를 숙여야 되는데 피터 시프나 워렌 버핏 같은 경우는 익을수록 고개가 더욱더 빳빳해지는 그런 모습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얼마 전에 금 가격 떨어졌을 때는 한마디도 안 하고 가만히 있더니 반등하니까 이제 또 이렇게 난리를 치고 있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트코인은 쭉쭉 올라갑니다. 드디어 $12,000 장벽을 허물고 올라가게 된 비트코인. 이 $12,000 돌파를 이끈 주 요인은 올라갈 때가 돼서 올라간 거죠. 차트상으로도 그랬었고. 그런데 굳이 이유를 어거지로 찾아보자면 데이비드 포트노이와 마이크로 스트레러지의 비트코인 투자를 영향으로 꼽았다라고 이렇게 어거지로 갖다 붙이고 있는데요. 데이비드 포트노이 같은 경우는 윙클버스 쌍둥이 덕분에 이제 비트코인에 투자하는 계기가 됐었다라고 저도 소식을 전해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윙클버스 쌍둥이의 이야기가 다시 한번 또 약간 뭐 많이는 아니고 이미 알려진 이야기니까 약간 화제가 됐는데요. 혹시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까봐 짧게 요약을 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제 윙클버스 쌍둥이 같은 경우는 하버드 대학교에 마크 저커버그랑 같이 다녔었죠. 그러다 나중에 저커버그가 페이스북을 설립하게 되고 쌍둥이 같은 경우는 마크 저커버그가 자신들의 아이디어를 훔쳤다며 소송을 걸게 되고 거기에서 보상금을 두둑하게 받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쌍둥이가 한 것이 무엇이냐? 그 보상금으로 비트코인을 몽땅 산 것인데요. 지금 현재 윙클버스 쌍둥이가 가진 비트코인 숫자가 전체 채굴량의 1%, 숫자로는 184,610개, 그리고 액수로는 $22억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근데 정말 대단하다라고 느낀 것이 이들이 비트코인을 몽땅 사들였을 때 $1,100만 한꺼번에 사들였는데요. 그때 당시가 2013년도였었다고 합니다. 2013년도에 그 둘은, 이 쌍둥이들은 비트코인을 보자마자 이것은 인터넷 금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순식간에 알아채고 여기에 올인을 했다라고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엄청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같은 경우 2013년도에 비트코인을 보셨으면 어떻게 생각을 하셨겠습니까? 그 전날 꿈에 황금 돼지가 품에 안기는 그런 꿈을 꾸지 않은 이상 비트코인이라는 이 가상화폐, 그 당시에는 그렇게 불렀었죠. 말 그대로 가상화폐라고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때 당시 인프라도 없었었고 많은 사람들이 비트코인이 뭔지도 모르던 시절에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수천만 달러, 몇십억 원을 투자를 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게 뭐야? 어디서 개수작이야? 이러고 넘어갔을 것 같은데 역시 이제 될 사람들은 다르다. 한 번에 알아채고 베팅을 했는데 그것이 이제 대박이 나가지고 $1,100만 이제는 $22억 된 그런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관련 사업들도 열심히 해나가고 있기 때문에 비트코인도 더 모았을 수도 있고 부도 훨씬 더 많이 늘렸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 쌍둥이들은 돈 벌 자격이 있다, 뭐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비트코인 분석 관련 이야기들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이 오늘 이제 12,000달러를 드디어 뛰어넘었는데요. 그 전에 이런 모습을 또 보여줬었다라고 해요. 위아래로 그냥 확 훑어가지고 롱숏 둘 다 깨버린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비트코인에 앞서서 먼저 상승한 알트코인들이 있었습니다. 이더리움과 체인링크였었는데요. 비트코인도 과연 그를 따라가게 될까? 따라가게 된다면 이번에 13,000달러까지도 노려볼 수 있다 라고 사람들이 기대를 하고 있다고 하고요. 얼마 전에 비트코인의 진정한 강세가 시작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던 윌리 우, 그가 최근에는 새로운 분석을 남기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비트코인이 이전 고점을 깨게 되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을 기반으로 봤을 때 이번에 비트코인이 이전 고점이었었던 14,000달러 이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여기를 깨게 되면 아주 재미난 현상이 생길 것 같다. 한마디로 전고 돌파를 기대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이전 같은 경우도 비트코인이 전고를 깼을 때 콩나물 자르듯이 쑥 올랐고요. 그 다음에 횡보 기간을 거치고 전고를 깼을 때 확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번에도 이 여세를 몰아가지고 이전 고점이 이제 딱 본의 아니게 전고점 월봉 마감이랑 좀 맞물리는 그런 감이 있는데요. 이걸 뚫는다 그러면은 여기가 20,000불이에요. 깨고 그냥 확 올라가 버릴 수도 있겠죠. 한 여기까지. 그냥 깨라! 깨가지고 비트코인 가자 한번 외치는 그날이 하루빨리 올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유명 분석가 중에 한 명이죠. 타일러 디 코스트의 이야기하기를 삼각수렴 깨고 올랐다. 다음 목표는 13,350불이다. 가즈아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자, 어제 극단적 탐욕이었었던 암호화폐 시장의 심리상태 한 단계 상승했습니다. 83을 기록해주고 있으면서 지속적으로 극단적 탐욕 상태에 머물러주고 있는 상황. 극단적 탐욕이 극에 달할 때까지 비트코인이 올라갈 수 있기를 바라보는데요. 지금 롱숏 포지션 보시게 되면은 78, 73, 65 많이 올라왔죠. 이제 13,000달러까지 가자라고 다같이 단결해가지고 외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과연 세력들이 순순히 올려줄지는 잘 모르겠지만 일단 분위기는 되게 좋은 상황. 여러분들께서도 오늘 좀 신이 많이 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한 하루가 되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제가 만든 영상과 정보들 도움이 되셨다 싶으시면은 토마토밭의 영양분 주기 이 광고 시청 한 편만이라도 마지막까지 재생 꼭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의 도움이 있어야만 제 채널이 살아남을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저는 다음에 또 새로운 소식 가지고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